분명히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가슴 한복판이 뻐근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소화가 안 되나 싶어서 손을 툭툭 치거나 물 한 잔을 마시고 맙니다. 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묵직해집니다. 마치 누군가 무거운 바위를 가슴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 압박감, 혹은 거대한 톱날이 가슴을 훑고 지나가는 듯한 통증.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명확한 경고, 심근경색의 서막입니다. 심근경색은 단순히 가슴이 아픈 병이 아닙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버려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심장 근육은 한번 죽으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매분, 매 초가 심장 근육의 생존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전조 증상입니다. 사람들은 가슴 통증만 심근경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아주 영리하게도 통증을 엉뚱한 곳으로 방사합니다. 왼쪽 어깨가 저릿하거나 목이 꽉 조이는 기분이 들거나 턱관절이 이유 없이 아픈 경우, 심지어 치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심근경색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나 고령자의 경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무통성 심근경색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식은땀, 어지러움, 구토감이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심장이 우리 몸의 엔진이라면 관상동맥은 엔진의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관입니다. 이 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를 협심증이라 하고 아예 막혀버린 상태를 심근경색이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안색이 창백해지며 이유 없는 공포감이 엄습한다면 지금 즉시 모든 일을 멈추십시오. 뇌는 여러분이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의 과학, 이 시간의 법칙.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왜 이 시간인가요? 왜 3시간은 안 되나요? 의학적으로 심근경색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거나 관상동맥 확장술을 받으면 심장 근육의 괴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심장세포의 상당수가 영구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이를 심근괴사라고 합니다. 괴사한 심장 근육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며 심부전이라는 만성질환으로 이어져 평생 고통받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조금만 쉬면 낫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소화제 하나 먹고 눕습니다. 하지만 눕는 행위는 심장에 혈류를 재분배하게 만들어 심장이 더 큰 일을 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이 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심장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더 강하게 뛰려 노력하고 막힌 혈관은 심장 근육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현대의학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는 것은 이제 수술이 아니라 시술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학의 기적도 여러분이 병원에 도착해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심근경색 환자의 50%가 증상 발생 2시간 이내에 사망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병원으로 오기 전에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병원 가면 유난 떠는 거 아닐까?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볼까? 이 고민의 시간이 10분, 20분 흐르는 동안 여러분의 심장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생존 매뉴얼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이 내용을 머릿속에 각인하십시오. 첫째, 119를 부르십시오. 119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119 구급대원은 심전도를 측정하고 병원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의료진이 수술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가용을 타고 가면 병원에 도착해서도 접수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구급차는 환자가 오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병원 문을 열어놓게 만듭니다. 둘째, 절대 운전하지 마십시오. 의식을 잃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무고한 시민들까지 위험해집니다. 셋째, 민간요법을 금하십시오. 손을 딴다거나 찬물을 마신다거나 특정 민간 약재를 먹는 행위는 시간을 허비하게 할 뿐입니다. 심근경색은 물리적으로 혈관이 막힌 것이지 체한 것이 아닙니다. 넷째, 만약 곁에 아무도 없고 구급차를 기다리기 힘든 상황이라면 가급적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 이때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슴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문을 열어두어 구급대원이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하십시오. 다섯째,
아스피린의 활용입니다. 집에 상비용 아스피린 81mg 또는 100mg 있다면 이를 씹어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스피린은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 혈전이 더 커지는 것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치료제가 아니라 지연제입니다. 심근경색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사실 우리 몸은 수십 년 전부터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콜레스테롤. 우리는 이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 혈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쌓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은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혈관 나이를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금연하십시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을 만드는 최고의 공범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의 탄력성을 높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평소와 다른 아주 사소한 통증, 왼쪽 팔의 뻐근함, 이유 없는 피로감. 이런 신호를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정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고민은 멈추고 즉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119를 부르는 그 용기 있는 선택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한 가정을 지키며 여러분의 소중한 내일을 선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함께해온 가장 충실한 동반자입니다. 그 동반자가 지쳐 비명을 지를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귀를 기울이고 제때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뇌충전소는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가장 정확하고 실전적인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심근경색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비하고 우리가 알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과정입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만약 가슴이 아프면 119부터 불러야 해.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올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을 살리는 구명조끼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뇌충전소는 항상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뇌충전소였습니다.